1번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00원씩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150원씩 손해를 본대. 합격품의 개수를 X, 그 다음에 불량품을 Y라고 하면 합쳐서 300개가 생산이 된대. 이렇게. 그리고 합격품은 100원씩 이익을 얻지만 불량품은 150원씩 손해를 봐서 이익금이 22,500원 이렇게. 위에 줄에 100을 곱해서 내려오겠습니다. 100을 곱해서 내려오면 100y가 3만. 빼면 되니까. 빼면 x는 사라졌고 여기는 마이너스 250y고 여기는 마이너스 7,500이 되겠죠. 따라서 y는 30. 그 다음에 30이면 x는 270이 됐는데 우리는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30개가 정답. 어떤 상점에서 지난달 상품 A, B의 판매량 총액은 120만 원이었대. A의 판매 금액을 A, B를 B라고 하면 판매 금액을 지난달 거를 A 더하기 B가 120만 원이었고 지난달에 비해 A가 5%, B가 3%더 팔려서는 플러스죠. 더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100분의 5A 플러스 100분의 3B가 얘가 4만 원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했대.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5A 플러스 3B가 400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3을 곱해서 내려오면 3A 더하기 3B가 360이죠. 그럼 빼면 2A고 여긴 40. 따라서 A가 20, B는 100 이렇게 되겠네. 이건 지난달이고 이번 달 걸 구해야 되니까 A는 20에 5%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5%를 계산했더니 약분하면 1이죠. 따라서 A는 21만원 증가했으니까.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를 구하려고 B가 100인데 100에 3%를 계산하니까 3%는 3만원이죠. 그래서 B는 100만원에서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거속시 문제라 일단 표를 그리고 거속시 A역에서 집에서 A역까지는 거리가 5고 인규는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나중에 6km 달려갔대. 속력을 바꿔서. 그래서 우리는 인규가 달려간 거리니까 이쪽 거리를 찾는 거죠. y값을 찾는 거야. 거리를 xy라고 그러면 시간에 비해서 시간에다가 4분의 x, 6분의 y 시간 속력분의 거리라서 그럼 이동한 거리는 총 5km가 돼야 되고 걸린 시간은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인데 7시에 나와서 8시까지니까 1시간이 걸린 거죠. 1시간. 그러면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2y가 12고 위에는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가 10이네. 그럼 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라 x가 2고 y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려간 거니까 y 값을 찾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 보트를 타고 거리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1시간, 내려오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강물의 속력을 구하라. 단위가 시간하고 킬로미터입니다. 시속으로 구할 거라서 일단 거속시를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근데 이거를 강물의 속력하고 배의 속력을 설정하는 거거든.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속력이 물의 속력 때문에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물의 속력만큼 빨라지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10km를 가야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시간 올라갈 때는 1시간이 걸렸고 내려올 때는 30분이니까 2분의 1시간이 걸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x 빼기 y가 10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얘랑 곱하면 10이 돼야 돼.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y를 곱하면 10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더해버리면 2x가 30이라 x가 15, y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 y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거속시 표를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1.6km 터널을 완전히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1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640m인 철로를 통과하는 데는 30초가 걸린대. 일단 초속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30초, 60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해라.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할 거야.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이제 1600m에다가 기차 길이만큼 더 더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가 1600 더하기 x가 돼야 되고, 여기도 640 더하기 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60y가 640 플러스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30y가 이게 1600이구나. 여기 1600 윗줄이라 1600이고, 여기가 640 플러스 x가 되겠죠. 가간법 뺍니다. 바로 빼면 30y고, 빼면 960이죠. 따라서 y는 32, y가 32. 우리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32를 대입해야 되겠네요. 31 되면 960이니까 넘어가면 640을 빼는 거죠. 따라서 x는 32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농도가 서로 다른 A, B 소금물이 있다. A 100g과 B 200g을 섞어서 9%의 소금물 300g이 됐고, 그 다음에 거꾸로 A 200g과 B 100g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때 각각 농도를 A, B라고 한다면 요 그림의 뜻이 그거라죠. 그냥 커버넷 느낌 곱하면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첫 번째 줄은 100A 플러스 200B가 2700이니까 100으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2B가 27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여기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버리면 2A 플러스 B가 24라는 얘기네. 연립방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위에 줄에 2배를 해서 내려오겠습니다. 2배를 하면 54. 그럼 빼면 3B가 마이너스 30이죠. 따라서 B가 10이고, B가 10이면 A는 7. 따라서 A가 7%, B는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A, B의 소금물이 각각 200g, 300g이 들어있는데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고 잘 섞은 다음에 B에 있는 소금물 2분의 1을 다시 A에 넣고 잘 섞은 다음 농도를 측정했더니 2컵 A, B가 각각 10과 11이 되었다.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각각 구하여라. 일단 원래 처음에 A에 200g이 있었고 B에 300g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농도를 모르니까 농도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컵에서 100g 섞어서 이제 B에다 집어넣을 거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면 A에는 그대로 100g이 있고 B에는 여기에서 100g이 온 거랑 그 다음에 300g이 온 거랑 이게 섞어져 있겠죠. 이렇게 섞어져 있을 텐데, 그럼 일단 여기 이 농도가 이제 B컵의 최종 농도가 되는 거죠. B컵의 농도는 11%가 돼야 돼. 11%.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여기 400g이 있는데 여기서 절반을 빼서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11%의 소금물이 400g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A컵은 100 요렇게 있었다가 11% 소금물 200g이 섞이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당연히 300g이 될 테고 얘는 그럼 얼마입니까? 10%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랑을 이제 식으로 써내면 되는 거네. 그럼 이쪽 여기 식은 일단 100x 이게 11% 여기 11% 소금물 400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00x 플러스 300y가 11 곱하기 400이 돼야 되죠. 이렇게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100으로 하면 x 더하기 3y가 44. 위에 있는 것도 다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2가 3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8. x가 8이니까 8을 집어넣으면 3y가 넘어가면 8이니까 36이 돼야 되죠. 36이니까 y는 9 이렇게. 그럼 최초에 A는 8%였고 B가 9%였던 거야. 근데 그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라 소금의 양은 200g 중에 8%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16g이고
그다음에 B의 소금의 양은 300g이 있었는데 그게 9%였으니까 27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43g. 여기를 이상하게 풀었네요. 여기 y가 12죠, 12. y가 12니까 여기 12%죠. 12%니까 여기가 36g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52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8번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일단은 1차 항까지를 묶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잘 묶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기고 얘가 나갈 건데 얘가 나갈 때 곱해져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9로 나가야 하는 거야. 처음 틀린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가 틀려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로 묶고 x제곱 빼기 8x라고 써야 되죠. 4x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면 x 빼기 4의 제곱이고 얘가 곱해져서 나가야 되죠. 곱해져서 나가면 8. 그래서 4,8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을 배웠었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꼭지점 x좌표가 4고 y값은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4, 4, 16해서 8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꼭지점과 y절편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어야 하고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인 것들은 지워버리고 y절편이 1이어야 되니까 y절편이 1이 아닌 거 지워버리고 얘하고 얘 중에 있겠습니다. 네, 이제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 2a분의 b가, 마이너스 b가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꼭지점 x좌표 2가 돼야 되죠. 2를 집어넣으면 2,3인데 이렇게 돼야 되고 위로 볼록이고 y절편 1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평행이동과 관련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1,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이제 두 번째 평행이동한 꼭지점은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2고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2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하지 않았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일단 증가감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되는 숫자가 2래.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운데 2가 있어야 하는 건가 봐. 꼭지점 x좌표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게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쪽은 2보다 작을 때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2보다 작을 때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앞에가 2여야 음수여야 하고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1번, 2번 안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걸 찾는 거야. 꼭지점 x좌표가 2인 건데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이렇게 꼭지점 x좌표가 3이고 여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얘가 꼭지점 x좌표가 2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y의 부호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식이 되겠죠. 플러스 6.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꼭지점 좌표가 얘가 0,0이었는데 2,5로 바뀌어야 하니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꼴이 돼야 되죠. 따라서 p가 2고 q는 5가 되겠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7이 정답이고 그다음 얘는 일단 최고창이 음수에서 위로 볼록이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할 건데 증가하는 쪽은 왼쪽이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꼭지점의 좌표는 3,1입니다. 여기 부호 바꿔서 읽어야 되죠. 3,1. 1번 틀려있고. 3, 마이너스 1.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 돼야 되고 y절편은 0,를 찾는 건데 0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9 빼기 1이라 2분의 7이 돼야 되죠. 2분의 7.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라는 말은 y보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 y보호로 바꾸면 요렇게인데, 예,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이 아까 2분의 7이었죠. 2분의 7이니까 여기 위에를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고 요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일단 위로 볼록이라 A는 음수여야 하고, 이거 다 답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라고 나와 있어서 P가 2고 Q는 1인 거야. 여기는 2하고 1은 결정. 이제 요 점을 대입해서 요 식에다가 0,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4A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할 거니까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이게 꼭지점의 좌표 생각하면 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0인데 x축의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빼기 2분의 3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라 마이너스 4, 0이 돼야 되죠. 모양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부호 판단하는 거.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P도 양수고 Q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A만 음수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20번. 삼각형의 넓이가 32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점 P의 좌표를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글자로 t, 2분의 1의 t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봐봐. 그럼 여기가 8이잖아. 그럼 여기 이 y 값을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걸 안 해도 좋아. 이게 뭐 식을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아니면 여기를 이제 네모라고 높이를 h라고 한다면 8 곱하기 h 나누기 2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이잖아. 얘가 32가 돼야 되니까 높이가 8이 돼야 되는 거야. 점 P의 y 좌표가 8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y에다 8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x 값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x제곱은 16이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y 값은 8이고 정답은 4번이 정답.